시작하면 되지. 이게 이제 그 원장님들 지금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세일즈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왜 한의학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그 세일즈를 할 때 환자들한테 엄청 설명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프레젠테이션, 환자들한테 설명해야 할 프레젠테이션이 이런 내용들에 다 기반을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버리면 조금 원장님들이 설명하다 약간 버벅거리실 수가 있어요. 켰는데 갑자기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방 내용과 한의학적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처방들이야 뭐 원장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대로 쓰셔도 당연히 무방한데, 일단은 그래도 이 내용들을 알아야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기역까지 하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세일즈 강의죠, 제가 생각하는 세일즈의 기법들, 그 강의를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허는 뭘까? 음혈어는 자 부신이다, 음혈어는 부신피로다 파악을 했는데 양기허는 뭘까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양기허와 음혈어가 인체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고 있고,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뭐 양기허, 음혈어 변증해라,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음혈어가 부신 호르몬이라면 그러면 이런 거죠. 양기허가 과연 뭘까를 그냥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부신 호르몬과 더불어 가지고 인체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양기허에 대해서도 좀 더 명료하게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과 뭐 세트로 움직이기도 하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면서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무엇이냐? 바로 갑상선이죠. 갑상선은 뭐 많은 원장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나비 모양으로 생겼고 목젖 아래에 붙어 있고 호르몬 분비를 하는 장기죠.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알다시피 우리 몸의 전체 세포에다가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에너지 대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체의 전반적인 어떤 기능적 활성화를 유도를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사실 신체 거의 모든 조직의 대사 활동을 증가시킨다.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죠. 많은 양의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는 이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기초대사율이 60에서 한 100%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그때의 에너지 이용률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게 갑상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적으로는 흥분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내분비선의 활동도 증가를 시키는 것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죠. 제가 이제 이 갑상선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이유가,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예전에 걸렸었거든요.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데, 그 걸려보니까 이 갑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증세를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상선이 하는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막 단어 들으면 어렵고 이런데 그냥 이제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토콘드리아의 활동가 수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포 기능을 에너지화시키는 ATP 생성을 굉장히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트륨 펌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나트륨 펌프를 활성화시켜서 열 생산을 또 증가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리면 열이 엄청 막 올라오게 됩니다. 열이 막 덥고 갈증도 너무 심하고 땀도 나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 대사에 관여한다 이렇게 밝혀져 있죠. 탄수화물, 지방 대사 쪽에 자극을 하고 체중에 대한 증감에 관여를 한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뭐 비타민 요구량 이런 것들이야 검색해 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체중에 대한 증감에 관여한다. 갑상선이 기능이 좀 항진이 돼버리면 살이 쫙쫙 빠지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돼버리면 뚱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뚱뚱한 환자분들을 보면 일단은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아이고 그렇게 갑상선 이야기를 했다가 혈중 갑상선 호르몬 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해 드릴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 플레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약간 증가하면 근육 활동도 증가하고요. 근데 너무 항진이 돼버리면 도리어 과도한 단백질 이화 작용 때문에 근육이 약해져 버리죠. 제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이 걸렸을 때 근육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돼버리면 신경세포 접합부 반응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좀 자주 발생합니다. 근육이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처음 진단했을 때가 갑자기 손이 막 떨려가지고 진단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 때는 근육도 조금 둔해지고요. 수축한 뒤에 이완하는 것도 되게 느려지게 되고 근육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리고 심혈관계에 관여한다. 뭐 심박수 증가, 심근력 증가, 동맥압의 증가. 그래서 피로증후군 진단에 있어서 맥박, 혈압의 체크는 필수적이다. 체온도 필수적으로 해야겠죠. 저희는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그 약 먹는다 하시면 무조건 뭐 맥박, 체온, 혈압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스텔스 검사기가 혈압도 나오고, 혈압이 아니고 그 맥박도 나오고, 예, 심혈관계 HIV도 나오기 때문에 좀 유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은 뭐 이런 산소 이용률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 호흡에 대한 체크가 매우 중요하다. 약간 기능 항진이 오면 숨이 찬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컨디션 안 좋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좀 오게 되는데 지금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좀 숨찬 증세, 어제도 추나를 하는데 좀 숨찬 증세, 그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도 숨이 찬 증세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원장님들께서 잘 환자분들한테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위장관 운동성. 뭐 갑상선 항진증은 위장관 운동성이 엄청 강화되니까 막 설사하고 하루에 배변을 3번씩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에서는 변비가 유발되는 거죠. 변이 막 딱딱해진다라기보다는 변을 보는 횟수가 되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중추신경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갑상선 호르몬은 뇌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갑상선이 항진돼 버리면 뇌의 반응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되니까 짜증과 분노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에서는 당연히 뇌의 반응 속도가 극도로 떨어지게 되버리면 우울감, 무기력감, 탄력감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전에 부신 피로의 고갈기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함께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갑상선 호르몬이 또 신경 접합부에 대해서 흥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될 때는 불면, 천면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역시나 부신 피로의 초기 단계하고도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앞당겨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신 피로의 초기 단계 증세, 이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부신이 완전 고갈 단계에 가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이제 세포 차원에서 원래 그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가 뭐 그 부신 호르몬하고 갑상선 호르몬이기 때문인데, 뭐 부신 호르몬이 막 부족해지면 갑상선을 막 과잉하게 분비시켜라는 자극을 자꾸 주게 돼가지고 갑상선에 항진이 유발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신이 피로해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갑상선이 항진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신 피로의 고갈기하고 병행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 플러스 부신 피로 증후군 초기 단계가 혈압 플러스 화동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그 완치를 시킨 케이스가 양격산화탕도 먹었지만 제일 유효하게 작용했던 게 자음강화탕이었습니다. 자음강화탕, 청리자감탕, 자음강화탕 이런 약물을 먹으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수치도 빨리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그 양약을 완전히 신지로이드도 먹었다가 뭐 안티로이드도 먹었다가 기능 저하와 그 항진을 반복하다 보니까 막 그 양약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자음강화탕 처방 먹으면서 완전히 해결이 됐죠. 그리고 내분비 호르몬계에 대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갑상선이 뭐 갑상선 자체만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내분비계에 작용을 해서 호르몬의 분비율을 증가시키고 어떤 각각의 조직에 대한 호르몬 요구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뭐 이제 당 대사율도 증가시켜가지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부신에서는 코르티졸 분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오면 성호르몬도 증가가 되기도 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면은 성호르몬도 감소되기도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또 증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4번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4번하고 관련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월경이나 과소월경이 나타나게 되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오게 돼버리면 월경량이나 월경 횟수가 증가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있으면 바로 이 갑상선에 관련된 문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양기어 이야기 하다가 갑상선 이야기를 굉장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제 갑상선을 양기허와 관련해서 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에 그러면 문제가 생긴 요인이 갑상선 자체의 문제일까? 이 부분이 사실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앞에 내용들은 그것도 역시 뭐 책 찾아보면 다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갑상선 자체의 실제적인 기능 이상, 뭐 그레이브스병이나 하시모토병처럼 실제적인 기능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 갑상선은 잘 만들어지는데 갑상선을 호르몬을 운반하는 TBG 단백질 문제, 이것 때문에도 갑상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반은 잘 되었으나 세포에서 잘 쓰지 못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호르몬 검사상 T3, T4 검사상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이제 한약을 처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요 세 가지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화기관, 호르몬 밸런스, 잘못된 식습관, 염증 물질 등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부신피로 증후군하고 더불어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로우 T3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갑상선 호르몬 검사에서는 호르몬 레벨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나타나는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뭐 기운이 처지고 여성분들은 월경량이 좀 증가가 되고 근육이 이상하게 막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로우 T3 신드롬이 유발된 요인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기관 문제라든지 호르몬 밸런스 문제라든지 잘못된 식습관에 따라 가지고 세포에서 충분히 이 갑상선 호르몬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혈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 자체는 정상이나 증상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한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양기허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 검색 한번 해보시라. 해보시면 호르몬 검사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나타나는 양상이 기능 저하증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뭐 무기력하고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지금 어머님 증세가 피곤하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증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놔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빠진다. 그렇게 돼버리면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으면 4, 5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냐. 차라리 지금 자신만의 비용이 들더라도 한 달 약 먹고 좋아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그 양방 내과학적인 내용하고 한의학 조문까지만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런 저희가 실제로 세일즈를 할 때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확한 의료적 지식을 전달을 해서 환자들이 설득시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거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제가 세일즈 기법을 다 얘기할 거지만 그런 기법에 의존해서는 제대로 된 세일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법이 아니고 정확한 의료적 지식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거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3개월 그리고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적인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단순 기법에 의거해서 뭐 결제시켰다 이렇게 돼버리면 환자가 집에 가서 오늘 좀 사기 나온 것 같다. 너무 원장의 현란한 말빨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3개월 결제했다. 그냥 환불하고 한 달만 할게요. 아니면 환불하고 보름만 먹어볼게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의료적 지식 그리고 한의학적 지식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환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문진표에서도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문진표, 그 다음에 부신피로증후군 문진표, 그 다음에 동의보감 문진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몰라버리면 원장님들이 환자분들이 예진 체크했던 것들을 해석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환자분한테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단계,
로우 T3 신드롬 이 단계에서 진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레벨은 정상 범위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이 지금 엄청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머님. 그래서 빨리 지금 치료를 하시는 게 시급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줘도 환자분들이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나가면서 데스크에 뭐 이야기를 합니다. 한약값이 얼마냐,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담할 수 있냐? 그러면 뭐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면 충분히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그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진단명을 내려줘야 되는 이유가 3개월을 결제시킨 당위성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자기가 검색을 해서 이 증세가 심각하다는 것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네이버에도 나오고 해야 나 진짜 큰일 나는갑다. 그럼 원장님이 3개월 먹으면 안 됐으니까 3개월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멀쩡한데 뭐 검색해봐도 기화하는데 뭐 별 내용도 없는데 3개월 먹으라 하면은 이거 그냥 뭐 홍삼 먹는 거하고 비슷한갑다 싶어갖고 그냥 보름밖에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3개월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사실 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심층적 이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기본적 이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는 아시다시피 시상하부죠. 시상하부에 위치한 뇌하수체죠. 이 뇌하수체에서 각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에 호르몬을 만들어내라. 갑상선을 자극하기 위해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우리가 TSH라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이 TSH에 의해서 갑상선에서 두 종류의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T3, T4. 뭐 T3, T4 검사, 뭐 T3, T4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되게 막 영어가 들어가니까 있어 보이는데 별게 아닙니다. T4는 불활성형이다. T3는 활성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4니까 4에서 하나 더 이렇게 진화를 하면 3으로 어떻게 보면 좀 발전을 하면 활성이 된다.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T4하고 T3의 비율을 봐가지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 T4는 충분한데 T3가 적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T3 호르몬이 바로 그러면은 세포에 작용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번 더 전환을 해야 돼요. 자유로운 T3, 프리 T3 이렇게 돼야지 실제 세포에 작용하는 최종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원장님께서 잘 기억을 하시면 갑상선 관련된 뭐 내과학적 지식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검사 관련된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프리 T3가 도대체 뭐지? T3는 뭐지? T4는 뭐지? 4, 3, 자유로운 3.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 발전하는 거죠. 자유로운 3. 그래서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면은 이 T3, T4의 비율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갑상선에서는 불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은 T4를 90에서 93%를 만들게 되고요. 우리 활성화된 형태, 당장 세포들에게 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호르몬은 한 7에서 10%밖에 안 만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내용이. 한의학하고 연관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T4, 불활성형인 이 T4 90%를 어딘가에서 T3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4를 T3로 전환시키는 작용이 어디서 일어날까? 간, 그리고 장. 간에서 보시면 T4의 그러니까 아까 90%를 했죠? 갑상선에서 만드는 90% 중에서 다시 T4의 60%를 활성형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로 간이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20%는 다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또 20%는 또 남겨둬요. 뭐 T3S, T3AC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냥 AC 이렇게 T3AC 아직도 불활성화된 형태네. 내가 T3인 줄 알았는데 AC 아직도 불활성화된 형태네 라고 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장에서 활성화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RT3, 리버스 T3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의학하고 연관이 되게 많거든요. T4가
다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20% 정도는 사실 리버스 T3, 양아치 T3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양아치 T3, RT3. T3 모형을 하고 있지만 세포에는 작용을 하지 않는 T3라는 거를 20%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음식도 지멋대로 먹고 체질 안 맞는 거, 체질에 니는 뭐 고기 같은 거 먹지 말았는데 고기 맨날 먹고, 술 먹지 말았는데 술 맨날 먹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T4에서 RT3, 양아치 T3를 만들어내는 비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T4 검사상 문제가 전혀 없고 T3 검사상도 문제가 없는데 RT3가 어쨌든 증가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간의 건강이 굉장히 갑상선에 직결이 된다. 간이 뭐 체질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해서 피곤한 패턴들, 그리고 거기에 보중익기탕 중주방을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갈근이 많이 들어간 처방들을 쓴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이 부분, 이 불활성형의 어떤 T4를 RT3로 전환시키는 이 비율을 낮춰줌으로 해서 기운을 나게 하고 컨디션을 좋아지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AC, T3AC, 그리고 T3S 불활성화된 20%는 마지막은 어디에서 활성화되냐면 바로 장에서 됩니다. 장에서. 그러니까 장의 환경 역시도 활성화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를 뭐 한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비위 기능이 적절하고 비위 기능이 강해야 우리가 이제 기허의 증세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위 기능이 강하다. 소화 기능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장에서 만들어내는 T3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패턴인 기혈증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제 그럼 활성화된 거 다 됐고, 아까 나머지 그 양아치 RT3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 정도는 T3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양아치 T3가 만들어진다. 얘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상 어머님이 지금 정상인지 몰라도 나타나는 증상은 굉장히 좀 심각한 피로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T4에서 RT3를 많이 만드는 거는 간의 환경하고도 관련이 많고요. 그리고 장의 환경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적합한 음식 조절을 해야 되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처방을 통해서 간하고 소화기, 장 이런 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이런 그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 피로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RT3가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또 사실 부신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리버스 T3, RT3가 과생성되는 원인이 이 부신 피로 증후군에서 유발되는 코르티졸 분비가 증가돼 버리면 양아치 T3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혈업 플러스 화동의 양상이 기허 증세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기혈구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또 증가를 하면 갑상선 호르몬 제가 그 개념 설명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신 당지 코르티코이드가 이 간에서 비활성화되는 비율 이런 것들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상선하고 하여튼 부신의 호르몬은 이만큼 연관성이 되게 많다. 엄청난 상호 연관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한의학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혈이 영향을 서로 엄청 가진다. 연관성이 많다라는 하는 개념하고도 접목을 시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너무 복잡한 내용들 넘어가고 그래서 갑상선은 양기허, 부신은 음혈어와 관계된다고 가정을 할 때 기혈을 조절하는 것이 한의치료의 대법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혈만 잘 치료를 해도 우리는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부신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는 거니까 뭐 여성 호르몬, 뭐 남성 호르몬 이런 성 호르몬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신체 전반에 관련된 밸런스를 딱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인 기혈 치료가 이러한 호르몬 조절 시스템에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RT3가 증가되게 돼버리면 간 기능 저하나 장내 환경의 문제, 잘못된 식습관 등등에 의해서 양아치 T3가 증가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난다. 이것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허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극심한 피로감, 부종, 체중 증가, 혈액순환 저하로 손발 시리고 저린 증상, 기운 없고 우울하고 무력한 증상. 이거 뭐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갑상선과 연계를 해서 환자분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30대 초반의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런 분들은 RT3 딱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진짜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게 한의학에서 기호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보기약을 먹으세요라고 해도 충분히 먹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관련 질환이기 때문에 한 달 갖고 안 된다라고 그냥 검색을 해보면 나오니까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3개월 정도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피로감, 부종, 체중 증가, 그런데 수치상 이상 없다. 이게 우리 한의학에서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럼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바로 RT3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라. 그리고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로우 T3 신드롬으로 설명을 해라. 로우 T3 신드롬이라는 영어 단어를 붙이고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환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조금 젊은 환자분들한테 이게 한의사를 젊은 환자분들이거나 전문직이거나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교사거나 약간 낮게 봐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뭔가 그 한의학적인 이렇게 용어로 설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설명했을 때 또 굉장히 조금 살짝 무시하는 그런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저는 임상에서 겪거든요.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진짜 그렇군요. 진짜 큰일 났군요. 원장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뭐 걱정할 거 전혀 없다. 침치료 일주일에 3회 받으시고 추나치료 주 한 1회 내지 2회 해서 적출 부정률을 맞춰주시고 약물은 3개월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하면은 이제 하나의 패키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멘트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PDF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이야기하는 멘트는 이거죠. 아마 아직은 검사상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머님. 근데 현재 증상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머님?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오기 바로 직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치료하지 않으실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쳐줘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도 이미 최면 단어나 세일즈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음 세일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멘트만 딱 던져주면 그래서 3개월 먹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환자분들이 원장님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한의학적 치료 중에서 하면서 이제 한의학 이야기로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시면 딱 동의보감 조문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증세가. 그러면 여기에 보십시오. 보존기탕을 쓰라고 되어 있죠. 이 처방을 쓸 겁니다. 이렇게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원장님들이 처방 보존기탕 꼭 안 쓰셔도 되겠죠. 가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자분한테도 뭐 가감을 좀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 환자분한테 처방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혼자서 약재상에 가서 지어 먹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대로 보여주고 이게 한의학 원문에서도 실제로 이 처방을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너한테는 이 처방을 나는 처방을 할 거다 라고 주지를 시키는 게 무조건 이 결제율의 상승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방에서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것도 알아둬야겠죠. 양방에서 양방을 까야 될 거 아닙니까? 양방 무조건 까야 돼요. 엄청 까야 됩니다. 막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공동의 적을 형성을 해서 공동의 적을 가열차게 까는 것이 원래 세일즈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은 양방이다. 이럴 때 지금 T4에 문제도 없는데 T4 갑상선 호르몬 문제를 막 때려버리니까 몸에서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신지로이드의 부작용이죠. 신지로이드는 불활성화된 형태의 T4를 투여를 하는 건데
뭐 이제 두 가지죠. 뭐 그냥 진짜 T4 넣어서 T3가 막 형성돼서 잘못하다가 갑상선이나 한증으로 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간 피로, 장내 환경, 식습관, 스트레스 이런 거 원인 제거 없이 그냥 T4만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RT3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도 치료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치료가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봐야 몸만 망가뜨릴 뿐이다. 갑상선 호르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체 전반의 호르몬에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 다 깨져버린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갱년기 증세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려야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탈모 더 생긴다. 남자들은 보통 이제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이 탈모죠, 탈모. 예, 탈모.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저희 원장님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들은 must sa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말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이제 띄어서 보여줍니다. 그냥 프레젠테이션으로. 그래서 이런 증세들이 생깁니다. 아,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머님? 이러면은 진짜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머님 증세에다 이런 약을 쓴다는 거는 양방의사가 너무 무식한 겁니다. 하면 뭐 영양제는요. 영양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놨거든요. 영양제는 SBS 스페셜에서 끼니 외란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머니 돈만 날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동의보감 처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맞잖아요. 예. 자기 몸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는데 결제를 안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없어도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T3를 또 줄이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관리도 중요하다. 한의학적 치료뿐만 아니고 원장님께서 뭐 체질이나 식생활 관리 이런 것들을 티칭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권장합니다. 저는 뭐 사상 체질이나 팔질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식 조절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티칭을 하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그 IgG 검사라든지 IgE 검사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IgG 검사 같은 경우는 요즘 실비보험 갖고 있으면 그냥 내과 가서 그냥 받으세요 하면은 돈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내고 다 60종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온 거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어머님 체질까지 결합시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알러지 레벨이 높은 음식들을 좀 차단을 시켜주는 것을 병행을 하면 되게 좋죠. 그럼 환자분도 되게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IgG 검사를 양방 가서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별로 그 부담감 안 가지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 양방 욕을 엄청 해놨기 때문에 환자가 거기 가서 양방 호르몬제를 먹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원장님도 이런 것도 알고 되게 검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너무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뭐 원장님 나름대로의 멘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박아놓고 뭐 평상시에 치료하다가도 피곤하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면 간의 부담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장내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어머님. 이 체질에 맞는 음식이나 체질에 맞는 약재를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뭐 유산균 좀 집어넣어 준다 해갖고 장내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부신 피로를 개선해야 됩니다. 부신 피로 개선하려면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고 잠도 평상시에 좀 일찍 자야 됩니다. 요즘 몇 시에 주무세요? 이런 이야기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인데 이러한 한의학적 치료가 훨씬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가 갑상선 기능 저하에 효과적이다. 양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 모른다고 생각해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예, 그래야지 환자분이 나를 되게 이렇게 엄청 좋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치료 회복성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며 전혀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어머님. 이런 멘트를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 듣고 갑상선 기능 검사했는데 그 양방 의사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다. 그냥 푹 쉬라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멘트를 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RT3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부족한 양방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T3 그러니까 호르몬 레벨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바로 RT3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하면은 환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머니처럼 이런 증세가 막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양방에서는 지금 전혀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충분히 한약 복약은 하실 수가 있죠.